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54분. 오늘은 9월 29일. 자, 내일 모레 10월 1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이렇게 수업하러 가도 되나? 연휴 때에도 수업하는 것이 우리 경희대학교 로스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학부 수업이 있는 날인데 학부 수업이라도 연휴가 아니면 아무리 연휴랑 붙어있는 날이라도 수업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아침 가타부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사이버 공간상 표현의 자유. 우리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다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지만 가장 핫한 이슈는 역시 사이버 모욕이나 또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겁니다. 내가 게시물을 썼는데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으로. 그럼 이거 표현의 자유 아니냐, 이 정도도 얘기 못하냐, 이런 항변도 할 수 있고, 거꾸로 나를 누군가가 명예훼손을 해서 또는 모욕을 해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또는 급기야는 사회단체에서도 이 정도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왜 못하게 막냐, 명예훼손죄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24조 제1항에서 아니죠, 21조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뭐냐, 바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래서 언론, 출판이 말로 하는 또는 글로 하는 표현의 자유이고, 집회와 결사, 몸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집회, 결사의 자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미국 헌법을 보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그 미국 헌법을 보면은 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하는 내용의, 침해하는 내용이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법률을 제정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 밖에 다른 조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많은 학자들은 미국식 표현의 자유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무한한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21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바로 그 21조 4항에서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타인의 권리나 명예훼손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해치거나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우리 헌법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헌법에 바로 그 조항 4항에 표현의 자유는 이럴 때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은 그렇게만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어서 사회윤리 또는 공중도덕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사회윤리와 공중도덕. 자, 우리 법학을 전공한 법대 출신 졸업자들 아니면 로스쿨 졸업자들 중에서도 나한테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은, 자, 우리나라 법률 중에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법률이 있냐고 물어보면 좀 생각하는 척하다가 없다고 그럽니다. 좀 답답하죠.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헌법 제21조 제4항이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사회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백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 조항을 아마 배우긴 배웠을 텐데 아마 교수님들이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이버 범죄를 강의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조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윤리, 공중도덕, 이것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반드시 배려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5,000년 전에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에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탄생했듯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그러한 어떤 그 경험과 전통이 뼛속 깊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우리 어려운 사람 보면 절대 그냥 안 가잖아요. 도와주고 막 그냥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남 도와주는 이런 미덕. 그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찍어가서 전 세계에서 막 그냥 유튜브로 공유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에 체화된 그러한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 헌법에서도 그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라는 조언은 없지만 제4항이니까 제1항에 대한 자유겠죠. 이것은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음란물 같은 거, 음란물은 명백히 사회윤리를 침해하고 공소양속에 반하는 내용이죠. 공중도덕에 반하는 내용이죠. 공중도덕. 우리 헌법이 표현하고 있는 공중도덕에 명백히 반합니다. 이 음란물을 막 유통시키는 것은.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막 흉내내려고 했는지 아니면 좀 더 건전한 인터넷 질서를 만들려고 했는지 1986년도에 소위 통신품위법 그래가지고 Communications Decency Act 뭐 해가지고 법률을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음란물을 유통시키든 말든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그러한 법률을 만들지 말라는 수정헌법 1조에 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률을 무효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 법률은 음란물의 천국이 되어버렸죠. 음란물의 천국. 다만 하나 아동만은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동이 보는 걸 보호하는 건 아니고 아동이 그 음란물에 출연한 거, 그것을 우리가 아동 포르노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동 포르노 이런 외래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일본은 씁니다. 일본은 아동 포르노 이렇게 쓰죠. 우리는 그렇게 법률이 안 쓰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어쨌든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이념상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헌법이 무작정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연방 대법원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재판도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의 결과가 연방 대법원 판결로 나오고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아니에요. 결정이지. 미국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의 흐름을 보면 급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의 제약 사유를 판결로서 정립을 해놓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서 도저히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학교에도 못 가고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거기에 대입해 보면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니까 현존하죠, 위험이. 그 다음에 곧 죽어야 되겠다고 나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그럴 경우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미국 헌법에서조차. 다만 그렇게 해서 적용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헌법에서도 규정이 없는 헌법에서도 판례법으로 그러한 제약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명백히 성문 헌법으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지켜라. 특히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왜 명예훼손이 되든 말든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라. 어떤 교수님은 뭐 음란물의 유통 자유도 인정하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주장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신의 주장을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되면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도 지킬 수 있겠죠. 그러한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로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고 모욕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해서 과연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두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